연력학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력학 파트는 물리학 1에서 대부분 다뤄졌기 때문에 물리학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물리학 2에 나오는 열 용량이라든지 열량이라든지 열의 일당량이라든지 비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리학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1에 대한 내용, 절대 온도를 배웠고요. 압력, 기체가 하는 일, 기체 내부 에너지,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 제2법칙을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자, 절대온도는 우리가 절대온도는 섭씨온도 더하기 213을 배웠던 것 같고요. 압력은 면적분의 힘이었던 거 배웠던 것 같아요. 기체가 하는 일은 W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기체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에 비례하고 분자수 곱하기 분자 한 개 평균 운동 에너지에 우리가 값에다가 분자의 개수 곱했을 때 기체 내부 에너지가 된다고 또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력학 제1법칙은 여러분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에서 받은 열량 빼기 우리가 한 일 배웠던 것 같고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그죠?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자기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조금 조심할 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압력에서는 조금 조심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면적을 그냥 곱하면 안 되고요. 이 면적은 우리가 힘이 이렇게 누를 경우에 아래로 이렇게 누를 경우에 어떤 힘 우리가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 면적에 대해서 이 면적에 대해서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잠시 그래프를 통하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냐 우리가 어떤 물체 어떤 기체가 압력과 부피가 있을 때 이렇게 압력과 부피가 따라서 안필한다면 여기에 면적이 뭐다 우리가 W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물리학에서 1에서 배웠던 우리 어떤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렇죠. 이거 배웠죠. 우리가 일에 대한 정의 F, S 했던 거 여러분들이 물리학 1을 할 때 많이 확인했던 내용일 겁니다. 자, 기체 내부 에너지는 사실은 내부 에너지라고 한다면 기체 내부 에너지는 사실은 운동 에너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 에너지와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리학 1과 연력학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대부분 문제에서는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상기체라는 가정하에서 생략됐지만 이상 우리가 기체라는 가정하에서 위치 에너지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보는 애도 있죠. 2분의 3 NKBT라고 배운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2분의 3 NRT라고 배운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라제는 뭔가요? 기체 분자수죠. 분자수. 그렇죠? 분자수고요. 여기 KB는 볼츠만 상수. 그렇죠? 볼츠만 상수였던 거 기억날 것 같고요. 절대온도 되겠다. 그죠? 여기 스몰에는 뭔가요? 네, 화학에서 많이 하는 우리 몰수가 되고요. 몰수가 분자수와 똑같은 개념이죠. 개념이. 여기서는 우리가 이상기체 상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기체 상수라고 그럴까요? 네.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는 내부의 변화량은 외부 열량이라는 열량에서 열량과 일인데 조금 조심할 거는 뭐냐면 일에 대한 건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일과 열량에 대해서 여기 있는 식은 우리 열량을 받았을 때는 플러스 받았을 때는 우리가 플러스가 되고 열량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열량을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표현하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일도 마찬가지 일을 하면 외부에 하게 되면 우리가 플러스 되면 되고요. 일을 받으면 마이너스를 했겠죠. 예를 들어서 일을 받았다면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엔트로피는 우리가 무지수라는 거 여러분들 무지수도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통을 특수 제작해 왔습니다. 어떤 통이냐면요. 닫힌 통이에요. 닫힌 개를 표현한 통이에요. 자, 네, 밀폐된 용기입니다. 밀폐된 용기는 안에 있는 기체 분자가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기체 분자의 수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죠? 자, 여기 있는 기체 분자 수가 일정한 밀폐된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탐구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자, 어떤 그래프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등압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눌 수 같아요.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A점과 여기 있는 B점 중에서 온도는 어떤 게 높을까요? 네, 온도를 비교한다면 온도는 A보다 B가 더 높은 걸 알 수 같아요. 같은 압력인데 부피가 크다. 당연히 높겠죠. 물리학 원에서 배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압력과 부피 그래프에서 이제는 이렇게 부피가 일정하면서 압력이 올라가는 거 바로 뭐냐면 등적 변화가 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등적 변화를 배웠던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는 여기 있는 C점과 이렇게 D점이 있다면, 자, 이제 온도는 어디가 더 높을까요? 온도를 비교한다면, 네, 같은 부피인데 압력이 크다. 그만큼 온도가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여러분은 또 이런 그래프를 봤을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뭐냐면 우리가 바로 등온 변화에 대한 우리가 그래프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등온 변화는 우리가 이제 압력과 부피가 우리가 반비례한다는 반비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세 가지 그래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보일-샬레 법칙 뭐였나요? 그렇죠.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 그래프 나왔다는 이야기는 보일-샬레 법칙 알고 있어야 똑같은 이야기예요. T분의 PV는 일정하다. 이게 보일-샬레 법칙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확장된 게 뭐냐, 우리가 PV는 뭐다, 우리가 nRT다. 또는 오늘 배웠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몰수와 이상기체 상수가 아닌 우리가 기체 분자수와 우리가 볼점한 상수의 온도와 똑같다. 이런 거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n 값이 일정하다. 무슨 값이다? 우리가 이 값이 일정하다는 이야기죠. 이 값이 일정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어디에? 온도에 비례한다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력학에서 책이 교과서 나오진 않지만 이미 그래프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렇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하나 정도는 외워놓는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많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배웠지만 압력과 부피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면적을 뭘 의미한다고요? 면적은? 네, 면적은 뭘 의미한다? 우리가 2를 의미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던 거 기억나죠? 그죠? 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게 하나가 있네요. 뭐가 빠졌나요? 그쵸? 우리가 등온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단열 변화가 빠졌다가 단열 변화, 그죠? 단열 변화가 빠졌는데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 외부에서 열을 차단했을 경우에 부피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를 해본 다음에 압력에 있는 그래프를 활용한다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같아요. 그죠? 네, 얘가 단열 변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액체를 끓이는 법 혹시 알고 있나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용기에 물을 채우죠. 그리고 가스레인지에 넣습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면 되겠죠. 그러면 액체는 끓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조금 바꿔볼게요.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있는 우리가 용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액체의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액체의 종류. 그렇죠.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온도 변화 조금 잘 영향이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액체의 양, 질량 또는 부피를 할 수 있겠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화력. 그렇죠. 화력. 얼마나 좋은 가스레인지 가지고 있느냐. 가스레인지 화력이 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죠? 또 뭐라고요? 네. 용기의 종류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맞는 이야기 맞는 것 같아요. 용기의 종류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주변 환경. 그렇죠. 주변 환경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잠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액체는요, 온도가 잘 변하는 애가 있어요. 자, 액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해본다면, 온도가 잘 변하는 액체이다. 이 말은 우리가 뭐와 비슷하며 온도가 잘 오르는 온도 잘 오르는 액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고집이 센 거 약한 고집이? 고집이 약한 거죠. 우리 관성과 비슷하죠. 역학에서 관성과 비슷하게 액체가 온도가 잘 오른다, 고집이 약하다, 그 말은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비열이 어떻다, 우리가 작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액체의 양이 영향을 준다. 그렇죠. 액체의 양. 액체의 양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 요 놈을 우리는 질량 쓰물 m이라고 그럴까요? 질량이라고 그럴까요? 질량이 많다. 질량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가 질량 또한 우리가 온도 변화에 온도가 우리가 뭐냐면 온도가 쉽게 변한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질량이 어떻다? 질량이 우리가 더 작다. 양이 작을수록 온도가 빨리 변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빨리 변했다. 이 말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화력이 세다 약하다? 화력이 세다. 이 화력은 다르게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화력은 우리가 이제 다르게 화력이 세다는 것은 열 에너지를 우리가 제공에 대한 열 에너지 제공이 많다는 걸 뜻하고 있다. 그죠? 열 에너지 제공한다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우리는 얘는 열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잘 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화력이 좋다. 화력이 좋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량이 어떻다? 열량이 우리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세 가지가 우리가 온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용기의 종류는요. 그렇죠. 이 용기의 종류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액체가 받은 열을 얼마나 빨리 열을 받을 수 있느냐. 또는 용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온도 변할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순수하게 액체가 받은 열만 가지고 한다면 큰 영향을 주진 않겠다. 그죠? 하지만 여기는 가스레인지가 준 열에는 영향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액체가 받은 열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액체가 받은 열. 액체가 직접 받은 거. 남이 준 거 말고. 남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체가 받은 거. 주변 환경. 이것 또한 중요하죠. 주변에서 를 뺏어갈 수도 있고 온도 낮을 수도 있고 영향을 주지만 방금 전에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우리가 온도의 변화는 액체가 순수하게 액체가 받은 우리가 열의 양. 주고받은 열의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 변화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해본다면 방금 전에 보이겠지만 이 온도를 변화를 우리가 온도를 델타 T라 한다면 자 델타 T는 온도 변화라면 어디에 우리가 비열에 반비례하는구나. 오케이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온도 변이 있을까요? 온도 변화는 비열에 반비례하는구나. 오케이 반비례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어디에 우리가 또한 질량에 반비례하는구나. 오케이. 됐다.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온도 변화는 어디에 우리가 열량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열량은 우리가 힘과 비슷한 개념이 되겠다. 그죠? 물체를 움직이게 속도를 바꾸는 거. 연력학에서는 우리가 온도를 바꾸는 게 우리가 물체의 운동 상태와 비슷한 개념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통틀어서 한다면 하나씩이 만들어지죠. 어떻게 되나요? 델타 T는 온도 변화는 가속도는 비슷한 개념이 되겠다. 그죠? CM분의 우리가 열량 Q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조금 바꿔 쓴다면 표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Q는 CM 델타 T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얘를 다시 CM 델타 T라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그만 스몰 t는 어떤 스몰 t 여기 조그만 t 여기 t는 우리가 뭐 쓰는 온도 우리가 섭씨 온도고요. 그렇죠? 섭씨 온도고요. 라지 t는 뭔가요? 라지 t는 우리가 절대 온도 되는 거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절대 온도와 섭씨 온도의 차이는 얼마냐면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변화량은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CM을 우리는 좀 라지, 비열을 우리가 설명 안 했군요. 비열을 보통 라지 스몰 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질량 나오고 열량을 라지 Q라는데 설명했던 기억나죠? 열량 Q라고도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비열과 질량의 급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라지 C라고 해서 우리는 뭐냐면 열용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물을 100도씨로 끓였습니다. 그리고 0도씨 금속을 물에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시간이 지나면 금속과 물은 같은 온도 되었습니다. 70도로 가져갈게요. 이 과정을 실시간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온도는 우리가 물의 온도는 100도씨에서 0도씨 금속과 100도씨 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게 나면 70도로 일정히 유지가 될 거예요. 얘를 우리는 열평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열평형에 대한 이야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에너지 보존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기억나나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어떤 거 있었나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어떻다 우리가? 나중에 위치 에너지와 나중에 운동 에너지 합과 어떻다 우리가? 같다. 그래서 식을 바꾸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기억나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절대값 같더라. 조건이 있었죠. 뭐 어떤 게 우리가 공기의 마찰이 없을 경우에 모든 마찰이 없어서 외부로 에너지 소실이 없을 경우에 대했던 이야기가 기억날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문제에서도 물과 금속만 이야기할 거고요. 외부로 열교환이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고립계라는 거죠. 고립계. 고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하기 위해서 금속을 1번이라고 그러고요. 물을 2번이라, 금속 1번, 물을 2번이라고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금속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를 U1, 물의 내부 에너지를 U2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죠? U1. 처음에 우리가 금속과 물의 내부 에너지 U1 플러스 U2는 자, 우리가 외부와 고립기, 외부와 열교환이 에너지 교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내부 에너지 1번 금속의 위치 에너지와 내부 에너지와 우리가 물의 내부 에너지 합이 같다는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바로 뭐냐면 델타 U1의 크기의 값은 우리가 델타 U2의 변화의 절대값 같다는 확인할 수 있다. 그죠?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에너지 보존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내부 에너지랄까 내부 에너지, 열에너지? 네, 그대로 갈게요. 열에너지 보존을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를 갖다 조금 다르게 하기 위해서 변화량을 우리는 뭐냐면, 기억나나요, 혹시? 변화량. 그렇죠. 우리가 뭐냐면, Q, 열량이죠. 열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열에너지가 전달됐겠다. 그죠? 열에너지가 전달되면서 우리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U1의 변화, UQ1은 Q2와 같다. 절대값을 줄까 이렇게 절대값 줄게요. 얻은 값과 잃은 값은 같다 라고 개념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자 뭐냐면 자 Q1 우리가 금속에 대한 이라고 있으니까 금속에 우리가 비열을 C1 M1 물의 비열을 C2 M2라고 이렇게 할게요. 질량 M2 자 그래서 그대로 써본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C1 M1 델타 T1은 어떻게 될까요? C2, M2, 델타 T2가 되겠다. 그죠? 에너지 보존이 되겠다. 그죠? 에너지 보존. 자, 그래서 표현을 다시 한번 또 해본다면, 이 값을 그대로 써본다면, 뭐, 대입해본다면, C1, M1. 자, 온도 변화 어떻게 되나요? 1은 70 빼기 10이 되겠다. 그죠? 70 빼기 10이 되고요. 얘가 뭐가 되나요? 우리가 델타 T1이 되겠다. 그죠? 델타 T1. 자, 얘는 C2, M2에 델타 T2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100 빼기 70이 되겠다. 그죠? 이게 델타 T2. 근데 구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 그죠? 60 여기가 10이야 0도다. 0도. 그죠? 0이 있군요. 그럼 70에 C1, M1은 얼마? 우리가 30에 C2, M2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우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C1, M1 이게 뭐였나요? C 곱하기 M. 그렇죠. 열 용량. 물의 열 용량과 우리가 뭐냐면 금속과 물의 열 용량을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열 용량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C1 대 C2는 몇 대 몇이다? 우리가 3 대 7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만약에 질량이 같다는 조건 하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C1 비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다. 그죠? 는 3대 7이다. 여기는 우리가 스몰 c니까 얘는 비열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죠? 비열. 자, 이것처럼 우리가 온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열 용량에 대해서 유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쓴다면 Q는 우리가 CM 델타 T라고 쓸 수 있지만 다시 쓴다면 열 용량 라지 C에다가 델타 T라고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열량과 여기 있는 우리가 온도 변화 안다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열 용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빗면 위에 물이 담긴 액체가 담긴 용기를 아래쪽 방향으로 V의 속력을 밀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용기 속력은 V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의심할 수가 있죠. 이상하다. 높이가 낮아졌는데 속력이 왜 같을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 손실이 있었다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손실된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손실된 에너지는 손실 역학적 에너지는 이 P 플러스 우리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해보게 되면 속력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mgh만큼이 손실됐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손실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 이 에너지는 뭐냐면 여기 있는 액체에 뭐냐면 온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파란색 물 처음의 온도와 나중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 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물 또는 액체에 흡수되었다면 액체 온도가 그만큼 올라갔겠죠. 그럼 액체의 온도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이 액체 올리기 위해서 열을 가했으니까 열의 이동량, 열량 Q는 CM 델타 T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손실된 에너지 이 값과 여기 있는 값을 비교를 하면 같은 값이 나와 우리가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데 같은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손실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와 우리가 열량을 비교하게 되니까 우리가 뭐냐면 4.2 곱하기 10의 삼성만 10대 1만큼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그렇죠. 바로 단위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단위는 우리가 줄로 쓰는 거 잘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열에너지 단위를 보통 킬로칼로리 단위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뭐냐면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는 우리가 열량, 우리가 킬로칼로리 계산된 열량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곱해줘야 된다. 4.2 곱하기 10의 함수를 곱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 값을 우리는 이렇게 J를 쭉 길게 쓰면서 우리가 뭐냐면 열의 뭐라고 하냐면 열의 일당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열의 일당량은 단위를 맞추기 위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칼로리는 몇 줄이다? 우리가 4.2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물론 1kcal는 4.2 곱하기 10의 삼성주량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열의 일당량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